호르몬 혁명 파트 1. 핀란드의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배우와 TV 진행자로 다양한 직업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핀란드의 건강 인플루언서 에밀리아 부오리 살미의 책이다. 이 책은 3대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의 역할과 무너진 호르몬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설명한다. 대한민국에서 세로토닌과 호르몬 건강법으로 유명하신 이시영 박사가 감수를 한 책으로 더 관심을 받았다. 저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3대 사랑의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얘기한다. 호르몬들은 인체의 모든 일을 조절하고 뇌의 메시지 송수신 시스템이 능률적으로 작동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수치를 잘 관리하고 이 중요한 분자들이 오래도록 잘 흐르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일에 치여서 혹은 각자의 근심거리에 짓눌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멍하니 버텨내는 시대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불안과 우울증이 25%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정서적 결핍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동반된다. 이 책은 호르몬 각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일상에 녹여내도록 돕는다. 이 책은 1부에 도파민을, 2부에는 세로토닌을 그리고 3부에는 옥시토신을 다루고 있다. 먼저 도파민은 추진력, 보상,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저자는 도파민을 방향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세로토닌은 안정감, 평온함의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일부 도파민 방향의 호르몬. 도파민은 방향과 보상의 호르몬이다. 도파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지에 오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부추긴다. 건강한 수준의 도파민은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 각성, 기분, 집중력 그리고 긍정적인 추진력과 행복감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도파민은 더 심오한 역할도 한다. 도파민은 에너지가 삶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끈다. 진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은 양질의 도파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열쇠이며 우리를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하게 해준다.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상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파민은 주의력, 학습, 기억 등의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즐거운 활동이나 보람 있는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뇌로 방출된다. 뇌 속 도파민은 뉴런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 즐거움과 만족감이 들게 하는 신호를 퍼뜨린다. 신호 전달을 마친 도파민은 아까 도파민을 분비했던 뉴런에 다시 흡수되거나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그렇게 뇌의 도파민 수치가 조절된다.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뇌가 보상을 기대할 때다. 우리는 이러한 보상에 기반한 무의식적인 패턴과 습관을 형성해 반응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즐거운 활동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만든다. 진화학적으로 인간의 생존은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뇌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도파민 수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방향을 잃기 쉽다. 이때 사람들은 외부에서 즉각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의존하게 되는데 패스트푸드나 무의미한 SNS 스크롤링, 술이나 약물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고 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진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을 때 외부의 일시적인 도파민 공급원에만 의존해서 도파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 안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인생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표면상의 자신과 내면의 진정한 자아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진정한 자아와의 이런 불일치는 고통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 공허함은 다양한 중독적 행동의 근원이다.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은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삶,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느끼는 삶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도파민 기본값. 도파민 기본값은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체내에 일정하게 존재하는 도파민의 양을 뜻한다. 반면에 도파민 기본값이 이미 낮은 사람은 집중이 잘 안되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도 어려워진다. 에너지가 부족해 의욕적으로 열심히 살기가 힘들다. 대개 사람들은 도파민 수치가 기본값 아래로 떨어질 때 오는 이런 공허함과 낮은 에너지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바깥으로 눈을 돌려 지속성 없는 도파민 공급처라는 미봉책을 찾는 것이다. 빠른 템포로 편집된 예측 불가능성은 무제한으로 넘쳐나는 콘텐츠와 함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다. 도파민은 늘 더 많이 원하게 만든다. 쇼핑도 스마트폰 사용도 섹스도 일도 매번 전보다 더 해야 성에 찬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도파민 기본값을 구축하며 내면의 자아를 마주할 준비를 할 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빠르고 쉽게 접하는 도파민 공급원은 체내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데 이를 정점 경험이라고 한다. 도파민 정점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뇌의 관점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뇌의 지속적인 도파민 과부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물질이든 행동이든 전과 똑같은 정도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도파민 기본값은 더 떨어지고 도파민 수치를 전처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변화는 내성 발생으로 이어지고 종국엔 의존성이나 중독으로 발전하기 쉽다. 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태나 쾌감을 줬도록 리모델링 되면 중독 물질이나 중독적 행동을 갈망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적응이라고 한다.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런 심리는 서구 문화뿐 아니라 온 지구촌에 퍼져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먹는 것에서 찾으려 하고 공허함을 채우고자 과소비를 한다. 이런 도파민 공급처는 흔히 부정적 사이클을 형성한다. 도파민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추진력, 에너지, 영감, 행복감은 점점 줄어든다. 지속성 없는 도파민 공급원에 의존하는 것은 작은 수영장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결국 수영장 안에는 물이 남아나지 않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힘들게 사냥하여 식량을 얻어야 했고, 그렇기에 그에게 의지를 일으키는 도파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사시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에 이런 현대인의 편리함은 위기다. 사람은 꿈을 품고 진정한 자신의 길을 따르면서 일상적인 실천을 할 때 건강하게 균형 잡힌 도파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중독의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목적의식과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줄 내적 도파민 공급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 그리고 달걀과 닭고기, 렌틸콩에는 도파민 생성의 필수 재료인 티로신이 풍부하다. 또한 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티로신으로 변환되는데 육류, 생선, 치즈와 두부에 풍부하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는 도파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류, 십자화과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도파민 조절에 오메가3 지방산은 도움이 되므로 생선과 치아씨, 아마씨를 충분히 섭취한다. 그러나 커피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도파민 조절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커피는 신중하게 마셔야 한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시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은 도파민 건강의 최적화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자기 전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매일 오전에 충분한 햇빛을 쬐어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파민은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도 방출된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솟아난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서 도파민의 성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 측면에서 냉수욕은 매우 강력한 활동이다. 냉수욕은 도파민 수치를 기본값의 250%까지 높일 수 있고 최대 3시간 동안 유지된다.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중독되어 무너진 도파민 시스템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스스로 리셋하는 능력이 있다. 의존하던 대상을 30일 동안 완전히 끊으면 뇌가 도파민 수치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도파민 수치를 다시 맞추고 자기 파괴적 행동의 근원을 뿌리 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첫 발을 떼야 한다.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탐색하고 정진할 때 활발히 가공된다.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쁨의 감정을 허락함으로써 그 첫 발을 떼야 한다. 기쁨은 지속성 있는 도파민 공급처와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궁극의 안내자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길이다.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주목해야 한다. 기쁨은 감춰져 있던 우리 길을 드러내 보이고 그 길을 따라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준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도파민과 함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기쁨을 늘려가는 것이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쁨을 은근히 의식하고 만끽하는 매 순간이 도파민 기본값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눈앞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 기쁨에 젖는 경험이 바로 건강하고 오래가는 도파민을 얻는 지름길이다. 오로지 기쁨을 느끼기 위한 취미는 누군가는 베이킹이, 누군가는 사진을 찍는 일이,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취미라도 좋다.
뭐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자신의 일상에 의식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가하여 기쁨을 의식적으로 누려야 한다. 건강한 도파민 기본값을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도파민 공급처를 여럿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원천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도파민 공급처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에서도 얻을 수 있다. 독서 모임이든 스포츠팀이든 요리 교실이든 기쁨의 불꽃이 튀게 하는 활동을 사람들과 공유하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불러들일 수 있다. 또 다른 도파민의 공급처는 창의력이다. 색다른 해결책, 새로운 춤 동작, 처음 시도하는 출근길 경로 등 영감을 따라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때마다 끊길 걱정이 없는 도파민의 물기를 내는 셈이다. 사람의 뇌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유한 창의력이 있다. 이 창의력은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몸을 움직여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이는 음식 분야에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내뱉는 창의적 언어를 잘 듣는 것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이다. 조지 랜드와 베스 잠원의 실험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태어나 창의적이지 않게 되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5세 이상 어린이 1600명을 모집해서 조사를 했다. 5세 그룹의 98%가 천재로 분류되었는데 5년이 흘러 그들이 10세가 되면 천재 비율이 30%로 줄고 다시 5년 뒤인 15세 때는 12%로 내려갔다. 성인의 경우 이 비율은 고작 2%였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창의력은 비어있는 것에서 생겨난다. 창의력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빈 공간 사이에서 생겨난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배회할 공터가 필요하다. 현대인은 조그만 액정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런 행동은 도파민 시스템에 쉬지 않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에도 잘 집중하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는 더 쉽게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기기와 떨어져 정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두고 산책을 가던가 하는 식으로 빈 시간을 늘려나갈수록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창의적 통찰력과 문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기쁨을 되찾는 것은 자신의 초능력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초능력이란 스스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고유한 재능이다. 기쁨을 재발견하고 나만의 창의력을 찾고 초능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나침반처럼 우리를 안내해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나만의 길을 걸어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에 따라가며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의 부재는 곧 도파민이 새어나가게 한다. 이때 목적의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알면 도파민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활력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문화와 사회규범이 정한 틀에 갇히고 그 기준에 따라 가능한 일과 가능하지 않은 일을 판단한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훈수에 따라 살게 된다. 그러나 나의 세계는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형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는 도파민이 추구할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아인식의 기초가 된다. 이야기 중에서도 더 나답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이런 자아인식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특정 뇌부위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자아인식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이야기들 중에는 자신을 비하하고 저평가하여 인생을 잘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믿음이 숨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은 종이에 적고 밖에 나가 태워버리는 것이 좋다. 비전보드 활용하기. 망상 활성화계는 뇌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데 주변 환경의 무수한 정보 중에서 무엇을 의식으로 끌어올릴지를 결정한다. 비전보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IES가 우리의 목표와 맞는 기회와 자원을 잘 포착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우리 뇌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은 목표를 설정한다. 이때 비전보드를 활용하면 주목해야 할 것들을 뇌에 주지시킬 수 있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떠올린다.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그 꿈에 어울리는 신문, 잡지, 사진, 격언 등을 수집한다. 그리고 포스터 보드 위에 수집한 재료들을 붙여서 보기 좋게 보드를 만든다.
비전 보드를 볼 때마다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비전 보드를 활용한다. 도파민의 힘은 기대하는 즐거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도파민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하도록 돕기 위해 진화 기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보상 시스템인 셈이다. 도파민 시스템을 재설정할 때는 먼저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작은 목표일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면 그때마다 성취를 축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도파민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기나 감사 리스트에 자기 생각, 감정, 경험을 적는 행위는 도파민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